해피 할로윈! 자, 출발하자! 와! 야, 여기가 어디야? 와. 네? 당연하지. 이말 뭐냐? 아, 무서워잉. 호박밭이다 호박밭. 호박죽 맛이. 시연아 재단이다. 야, 여기 마녀의 집인가봐. 무서운데? 완전 무서워. 다리 건너서 가자. 아, 와 다리도 있어. 다리? 여기 다리가 있어. 공동묘지 같은데? 치가. 헐, 이거 묘지. 아, 저기 뭐야? 완전 예쁘다. 와. 어디? 와. 신비로운데. 예쁘다. 왕 예쁘당. 나처럼 예쁘구나. 아 예쁘다. 진짜 빡치게 하지 마. 나 호박. 아, 너 화나게 하네. 야, 저게 마녀의 집도 있고, 집이 있는데 마을 주민이 한 명도 없어. 이 마을 대체 뭐야? 야, 저기 시계탑 있잖아. 시계 멈춰 있는 거 봤냐? 시계가 고장났나 보지. 개새끼. 야, 이 마을에 잘 사람이 지내라. 오랫동안 얼마나 없었으면 시계가 멈춰 있어. 어떡하냐? 됐나봐. 배터리? 어떤 시계 타서 배터리를 쓴? 시계탑 다 태양열 쓴다고. 우리 분명 이태원 가기로 했잖아. 우리 버스 탔는데 여기 어디야 대체? 뭐지? 제2의 이타원 아닐까? 타워는 야 이타원이다 이타원. 2차원에 왔다. 어쩐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야, 그래도 여기 분위기는 죽인다. 우리끼리만 아, 왔네. 으스스한데 예뻐. 야 맞아. 우리를 위해 할로윈 파티 준비했나봐. 사람은 없지만. 야 조심해라 너 떨어진다. 야, 마을이 너무 고요해. 너무 다들 시원하네. 이태원 갔어. 이태원 안 오고. 핫플레이스가 아니라고. 우리 핫플 가기로 한 거 아니냐고. 그니까. 우리끼리만 있다고. 여기도 괜찮긴 한데. 그냥 우리끼리 MT였다고 생각하지 뭐. 그래? 어디서 들어본 레파토리인데. 너네 까래라. 언제까지 우리끼리 즐기냐? 야 우리 여기 마을 좀 으스스한데 무서운 얘기 하나씩 할까? 그치? 좋아 좋아. 야, 무서운 아는- 얘기 하나씩은 다 있잖아. 지. 아는 사람? 내가 먼저 할까? 그래? 오, 그래. 제가 이거 직접 들은 실화인데요. 제가 아는 언니한테 들었거든요. 그 언니가 가위를 진짜 자주 놀릴 때 예전에 어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수학 시간이었대요. 그 수학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너무 길어서 잠을 잤대요. 잠을 잤는데 꿈을 꾼 거야. 꿈을 꿨는데 어린 남자 아이가 나왔대. 그 배경이 어느 탑에 있는 계단처럼 밑으로 끝없이 향하는 계단이었대. 거길 다 내려가야 언니네 엄마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그 아이를 따라서 내려갔대요. 근데 내려가던 도중에 뭔가 불편해서 발목을 보니까 발목에 감옥에서 하는 쇠고랑이 차여 있었대요. 뭔가 이상해서 생각을 했는데 여기 밑에 왜 우리 엄마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는데 그 순간 아이가 안개처럼 팍 하고 없어졌대. 그렇게 그 순간 잠에서 깨고 눈을 떴는데 몸이 안 움직여져서 아 가위 눌렸다 이랬대요. 근데 눈을 움직여서 정면을 보니까 그 여러분들 토시오 아시죠? 어. 토시오처럼 생긴 아이가 목이 비틀린 채로 자기를 보고 있었대. 너무 무서워서 가위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토시오처럼 생긴 애가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움직일래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식은땀 엄청 나고 소름 끼치고 가위에서 깰라 그랬는데 깨지지도 않고 이랬는데 뒤에서 시험지 걷는다고 그 언니를 툭툭 쳐가지고 간신히 가위에서 벗어났다고 했대요. 근데 다행이네. 그 일이 너무 무서워서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녔는데 며칠 뒤에 언니가 집에서 잠을 잤는데 딱 잠을 깨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나가시고 새벽 5시에 언니 혼자밖에 없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집안에 있는 불 다 켜고 TV 소리 크게 해놓고 이제 거실에서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면서 잠이 들었대. 잠이 들었는데 또 가위를 눌린 거야. 누가 뒤에서 톡톡 톡 이렇게 치는 거야. 와.
근데 가위 눌려서 누가 치는지 보지도 못해. 처음에는 언니네 엄마가 집에 오셔서 이렇게 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대. 그 느낌이. 이제 어느 순간 가위가 풀렸대. 몸을 이렇게 뒤돌아서 봤는데 그 남자아이는 아니고 약간 유령처럼 생긴 여자애가 자기랑 이렇게 똑같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었다는 거야. 얘는 뭐야? 이러면서 나 빨리 가위에서 벗어나야지. 다시 잠자야지. 이랬는데 귀에서 싹삭였대. 너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 헐. 너무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났는데 그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자기 딴에는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엄마가 그 도어락 비번을 치고 들어온 거야. 우리 딸 왜 그래? 이러면서 일어났다는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실화입니다. 왜? 와 무서워요. 무섭죠? 야, 어깨 털어라. 왜 오늘 거냐? 야, 왜 치냐? 귀신 얘기하면 귀신 뒤에 붙는 것도 모르냐, 너? 꼬잉 뒤에 날라갔다. 야, 재밌다. 또 아는 사람 있어? 나 있어. 와. 뭔데? 꼬잉이. 내 실화거든? 와. 근데 내가 태어나서 가위를 진짜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었어. 그 친구들이 막 가위 눌린다는 말을 안 믿었거든?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위에 눌렸는데 그때 내 친구들 우리 집에 많이 놀러를 왔단 말이야. 그래서 나 친구랑 나랑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있었거든? 침대에서 우리 집 내 방 문 쪽을 보면서 잠이 들었단 말이야.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날 근데 좀 피곤하기도 했어. 너무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건가 했는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침대 밑이 보이잖아. 그래서 침대 밑에 약간 검은 그림자 같은 게 있는 거야. 이게 뭐지? 이랬는데 이게 사람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눈이 있지도 않고 뭐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림자 같았거든? 근데 뭔가 느낌이 나랑 눈이 마주친 기분이 드는 거야. 헐. 그래서 되게 기분이 되게 묘했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어. 아침에 난 일어나가지고 약속이 있어서 친구는 자고 있는 상황이었고 내가 먼저 약속을 나갔어. 그래서 친구 혼자 내 방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친구가 깼는데 내가 없으니까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라 뭐 컴퓨터 하고 있어라 이래가지고 내 친구가 내 책상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든 거야. 이렇게 엎드려서. 근데 내 책상이 독서실 같은 책상이었어. 근데 내가 침대 밑에 내 책상이 있었거든. 엎드리면 침대 아래가 보이거든.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가위가 눌린 거야. 근데 내 친구도 검은 물체를 봤다는 거야. 침대 밑에서. 눈이 마주쳤대 자기랑. 헐. 막 눈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눈이 마주쳤다는 거야. 그리고 친구가 저게 뭐지?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 검은 물체가 자기 쪽으로 확 달려들더래. 엎드려 있는데. 그래서 친구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팍 일어나면서 가위가 풀린 거지. 친구가 막 무섭다 하면서 너네 집에 뭐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데 나 너무 소름 끼친다. 내가 그날 저녁에 봤던 그 물체랑 너무 똑같은 설명인 거야. 무서워. 가위가 그리고 아니라 집에 뭐가 있나 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원래 귀신 같은 걸 믿진 않았거든. 무서워하지만 믿진 않았어. 근데 난 그 집에 살면서 항상 좀 이상했던 게 집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탁 하면서 막 물건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적이 한 번씩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 가위 눌린 이후로 그게 한 번씩 있었단 말이야. 좀 무섭더라고. 그래서 빨리 이사를 했지. 진짜 같은 뭔가 물체를 봤던 게 서로 설명도 안 했는데 같은 게 너무 신기했어. 바람이다 그거. 와, 그게 더 무섭다. 사람이 더 무섭다. 맞아. 내 침대 아래 누가 살고 있는 거야. 강아지다. 야, 너네 다 귀신 믿냐? 안 믿는다. 난 믿어. 나도. 나, 귀신 없다. 난 믿음. 사람이 더 무서워. 야 김영희 저거 지가 제일 무서우니까 지금 안 믿는다고 지금. 너무 이 무서워. 깎게 물고 안 믿겠다고 지금. 나 안 믿어. 나 광 믿어. 안 믿는다. 야 또 나 무슨 없냐? 얘기 아는 사람? 나. 왜? 우리. 나 아는 거 하나 있어. 뭔데? 너희 혹시 강령술이라고 알아? 알지 알지. 지. 내가 어렸을 때는 분신사와 같은 강령술이 유행했었거든? 강령술은 더 간단해서 SNS와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었. 뭔지 궁금하지? 궁금해. 말해봐봐. 궁금해. 뻐꾸기 놀이라는 건데 뻐꾸기 시계와 라디오만 있으면 누구나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 한 글에 올라온 사연이 있는데 무더운 여름이었거든? 날도 너무 덥고 심심해서 친구랑 같이 학교 후 비밀기지에서 뻐꾸기 놀이를 하기로 했대. 그 비밀기지에는 친구 집에 있는 작은 다락방이 있었는데 방이라기보다는 창고에 가까웠어. 하지만 창문도 있고 여름에도 선선했기 때문에 비밀기지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었어. 놀이의 방법은 이러했거든? 건전지를 넣지 않은 뻐꾸기 시계와
라디오를 준비해 뻐꾸기 시계에 보는 귀신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기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시계와 디지털 시계 같은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 숫자 12와 1만 남기고 시계의 초점과 모든 숫자를 제거해야 돼. 숫자는 귀신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제거하지 않을 시 강경술이 진행되지 않거나 게임이 끝나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꼭 제거해야 돼. 여기까지 했으면 시계 시간은 12시 정각에 맞춰놓고 라디오의 주파수는 44.44MHz에 맞춘 뒤 시계와 라디오를 나란히 놓고 주문을 외우면 돼. 뻐꾸기야 울지 마렴, 뻐꾸기야 울지 마렴. 새끼가 죽었으니 둥지로 돌아가렴. 둥지를 빼앗겼다, 둥지를 빼앗겼다. 12시 정각 뻐꾸기가 4번 울리면 성공이었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귀신이 대답할 시 라디오를 통해 목소리가 흘러나와 놀이 도중 절대로 장소를 벗어나서도 안 되며 1시가 되면 비가 2번 울며 귀신은 떠나간대. 근데 12시 정각에 주문을 외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역시 그저 괴담일 뿐인가 하고 생각했대. 몇 분을 기다려도 시계가 움직이니 어짜 친구는 실망한 듯 TV나 보러 가자 하면서 창고에 모두 열었는데 그때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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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꾸기 소리가 들렸어. 라디오에서는 기분 나쁜 노이즈가 흘러나왔고 시계는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어. 잠이 확 깨는 거 있지? 그때 무슨 용기가 생긴 건지 무섭다기보다는 흥미가 더 컸고 친구랑 나는 라디오 앞에 앉아서 질문을 시작했어. 당신은 이곳에 계십니까? 창문 앞에 있습니다. 라디오의 노이즈에 뒤섞여 기계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정말 답할 줄을 몰랐거든. 친구랑 나는 이것저것 질문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질문에 다 답해주는 것은 아니었는데 문장 자체를 알아들을 수 없거나 관련 없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올 때도 있었어. 시계를 보니 어느새 남은 시간은 10분 남짓. 이번에는 내가 질문한 차례였어. 당신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삐. 나의 질문에 찢어지는 노이즈 소리가 울려 퍼졌어. 하면 안 되는 질문을 한 것인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얼마간의 정적 끝에 목을 매달아, 목을 매달아.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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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소름. 무서워요. 창문은 소리를 내며 떨렸고 커튼은 펄럭였어.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방 안을 흩어졌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기분 나쁜 노이즈 소리와 흐느끼는 친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바닥을 더듬거리며 친구를 불렀는데 어디에 있어? 아무것도 안 보여. 나의 외침에 답하듯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 창문 앞에 있어. 시계 옆에 있어. 너 뒤에 있어. 팍 하고 전등이 들어오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이상 형상들이 사라졌어. 시계 바늘은 1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고 나와 친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뻐꾸기가 울지 않았어. 놀이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어. 뚝 뜨는 생각에 고개를 돌리자 탁! 기괴한 모습을 한 누군가가 시계 바늘이 가지 않도록 잡고 있었어. 무서워요. 내 괴담은 여기까지야. 뭐야? 와. 이게 끝이야?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건데? 무서워요. 어떻게 된 건데? 기대하기는 상상에 맡길게. 야, 내 옆에 있던 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뛰고 있다. 이 새끼 어디 갔어? 어디 갔지? 뻐꾸기 놀이하러 진짜 갔다. 어디 가? 씨발 여기 있네? 와, 야, 진짜 안 보였어. 진짜 안 보였어. 아, 나 진짜 안 보였어. 나도 튕긴 줄. 잡혀간 줄 알았는데 뻐꾸기한테. 나 거잖아. 야 이번엔 내가 해볼게. 왜냐면 지금 방울이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거든. 뭔데? 나 방울이 얘기 들으면서 조금 소름 끼쳤어. 이거는 내 실화고 그게 진짜 있었던 일임. 원래 이사를 좀 자주 다니거든. 응. 잠깐 인천에 살았던 적이 있단 말이야. 단기간 사는 거라 빌라를 그냥 하나 월수로 빌렸어. 그 빌라촌이 큰 길가가 아니고 좀 구석에 있고 골목이 엄청 많아. 어느 날은 내가 약속에 갔다가 새벽 2시쯤에 집에 돌아오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집에 가다 보면은 지인이 사는 또 다른 빌라가 있어. 거기는 다 오래된 빌라들이라 빌라가 엄청 낮고 그 펜스 뭐 벽 이런 게 둘러져 있는 그런 게 없어. 그 빌라가 또 하나씩이야. 아무튼 지인 빌라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빌라 벽을 보고 서 있는 거야. 나는 그냥 그거 보면서 그 노상방뇨 하나 하고 빨리 가야겠다 하고 그냥 지나쳐 갔어. 그리고 한 2분인가 3분 정도 계속 걷고 있는데
내 주변에서 뻑꾹 뻑꾹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와. 빌라들 사이로 그 뻑꾹 소리가 나는 게 좀 이상하더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좀 술 취해서 알딸딸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계속 걸었어. 근데 다른 골목 지나가는데 또 뻑꾹 뻑꾹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나는 방금 거기를 지나쳤는데 소리가 멀어지지 않는 게 또 이상했지. 그리고 더 앞으로 가니까 아까 들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뻑꾹 뻑꾹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뒤를 돌아봤다? 근데 아까 그 지인 집 앞에서 벽 보고 서 있던 남자가 나를 보면서 입으로 뻑꾹 뻑꾹 이러는 거. 와, 왜 그래? 이제 소름이 쭉 끼치더라고. 지금 얘기하면서도 끼치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 근데 그 남자가 뭐 행동은 안 하고 나를 보고만 있는 거야. 그래서 엄청 뛰어서 그냥 집에 갔지. 근데 집이 1층이었는데 우리 집이.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지인한테 전화를 했어. 그 남자에 대해서 이제 대충 설명을 했지. 네 집 앞에 이상한 남자가 벽 보고 서 있더라. 근데 지인이 되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 그런 사람 많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마음이 아픈 사람인가? 진짜 존나 무섭다 하고 잘 준비를 하고 누웠어. 술도 취했겠다. 이제 잠이 들랑말랑 하는데 우리 집이 1층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내 머리맡이 창문이었거든? 아, 원래 밤이면 희미한 가로등 빛이 비추잖아. 좀. 근데 갑자기 어두워지더라 어느 순간? 오. 근데 나는 이제 졸고 있었어서 엄청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했어. 거의 잠이 들랑말랑 하는데 방 안도 이렇게 깜깜해지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뻑꾹 뻑꾹 이런 소리를 내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날 밤에 잠 못 잤어. 무서워. 이거 실화임 실화. 사람 맞아? 경찰 신고했냐고. 사람이지 않았을까? 내가 그냥 걷고 따라오는 걸 봤으니까. 무서워. 오. 야, 그 사람 아까 방울이 최후 그 사람 아니냐? 야 대답한 거 아니야 나한테? 뻑. 아무튼 그런 뭐야? 일이 있었어. 뭐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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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야? 뒤에 꼭 갑자기 부셔짐. 그니까. 맞아. 뭐야? 뭐야? 진짜 뭐야? 나 봤어. 나도 봤어. 야 뭐가? 씨발. 이 뒤에 있던 거 갑자기 얘가 부셔짐. 부서졌어. 야 지랄을 마. 야 나 얘기 하나 더 있어. 뭔데? 얘기해줘. 이것도 약간 내 이사 에피소드에 관한 건데 내가 이제 어느 날 또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면은 컴퓨터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같은 겜순이들은 알겠지만 그 하루 컴퓨터 못 쓰는 게 되게 중요하지. 중요하단 말이야. 중요하지. 그래서 계약을 하자마자 인터넷을 미리 설치를 했어.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인터넷이 안 되는 거야. 조금 빡쳐가지고 바로 전화를 해서 기사님을 요청을 했지. 근데 1시간도 안 돼서 기사님이 방문하시더라. 나는 이제 당연히 의심하지 않고 열어들었지. 나는 이제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 드릴까요? 하고 물을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 하는 거야. 이사 날이니까 배송 올 게 많아서 택배이겠거니 했지. 내가 부엌에서 큰 소리로 누구세요? 이랬어. 그러니까 문 밖에서 인터넷 수리 기사입니다 하시는 거야. 그때 오싹하더라. 우리 집엔 기사님이 있는데. 그래서 물 따르다 말고 컵 내려놓고 바로 거실에 계신 기사님을 봤어. 그 나를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와. 그래서 떨리지 않은 척하면서 후다닥 현관문을 가서 열었어. 근데 유니폼을 입고 계신 진짜 기사님이 있는 거야. 와. 그래서 나는 거실 보면서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는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어. 본인도 기사가 맞대. 근데 문 밖에 있는 수리기사님이 되게 난처한 얼굴로 어디로 전화를 하더라? 확인해 보니까 모르고 중복으로 신청이 됐고 둘 다 수리기사가 맞았어. 뭐야? 뭐냐고. 개 무서웠겠다. 끝. 야, 얘 꽃 다시 생겼어. 난 뭐가? 너가 죽었잖아, 씨발! 방금. 방금 아, 씹었잖아. 누가 씹었냐? 야 또 얘기할 그러니까. 사람. 네, 나도 아는 게 있는데 나도 두 개거든. 아, 네, 하나는 귀신에 대한 거고 하나는 사람에 대한 거. 사람. 진짜 무섭겠다. 사람? 응. 내 친구가 늦둥이 남동생이 있어. 내 친구는 나랑 동갑이고 동생은 6살. 친구는 집에서 통학을 하고 동생은 근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데 그 동생이 어느 날 오후에 집에 와서는 자기 유치원 앞 놀이터에 같이 가자고 쫄랐대. 그래서 같이 갔는데 동생이 자기 보고 그네에 타라고 했대. 그래서 좀 당황해서
누나 그네 타라고? 너가 그네 타고 누나가 밀어줄게 했는데 됐다고 나한테 빨리 타보라고 했대. 그래서 할 수 없이 탔는데 나 몇 번 타는 거 자기는 지켜보고 조금 더 있더니 집에 가자고 해서 집에 왔대. 이상하네.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 그네 탔던 거 또 타러 가자고 했대. 가서는 또 친구 보고 타라더니 자기는 계속 보고만 있었대.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근데 왜 자꾸 누나한테 타라는 거야? 했더니 그냥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내일 알게 돼 이랬대. 다음 날에 잠깐 나갈 때가 있어서 방에서 화장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들어와서 쓱 보더니 에이 뭐야 이러고 나갔대. 그래서 동생을 따라 나가서 봤는데 엄마한테 가서 완전 속았다 이랬대. 그래서 엄마가 뭐가 속았냐고 물어봤더니 동생이 병설 유치원에 다닌다고 했잖아. 그 초등학교가 엄청 오래된 학교인데 예전에 6.25 때 병원에서 쓰던 학교래. 병원으로 쓰였던. 그래서 뒤에 무덤도 많고 그랬다는 얘기가 돌았다는 거야. 그런 전설이 되게 많은데 동생이 타라 했던 그네를 이틀 연속으로 타면 죽는다는 전설이 있었대. 그래서 정말 죽는지 안 죽는지 확인하려고 타보라고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었대. 완전 사이코 같지? 아니야? 싹을 잘라야 돼, 싹을. 이건 또 다른 친구 얘긴데 졸업식 끝나고 입을 옷을 사려고 시내에 나갔는데 못 보던 일본 구제 옷가게가 있었대. 벽이랑 안이 다 빨갰고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치마가 하나 있어서 사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보여주고 방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막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이런 걸 어디서 가져왔냐고. 거실에 나가서 엄마가 들고 있는 치마를 봤는데 온통 피칠갑이 되어 있었대. 가게에서 볼 때는 완전 말짱했는데 순간 소름 돋아서 집 쓰레기통에 버릴까 하다가 찝찝해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큰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고 엄마가 혹시 모르니까 소금을 치라 그래서 목도부터 우리 집 앞까지 뿌리고 잤대. 근데 꿈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일정하게 손으로 두드리듯 퍽 소리가 났다는 거야. 그래서 몸 굽어서 가만히 있는데 조금 지나서 갑자기 쾅쾅쾅 하고 발로 문을 부시듯이 막 찼대. 그 순간 꿈에서 깨서 바로 엄마한테 달려가서 설명했는데 방금 엄마도 그 꿈을 똑같이 꿨다 하는 거야. 한참 둘 다 가만히 있다가 엄마 표정이 굳더니 하는 말이 아까 옷 내다 버리고 소금 안 쳤으면 걔 우리 집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대. 와, 와.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네. 그 시내에 갔었는데 그 가게는 없었대. 어? 미친. 무서워. 내가 안 할 수 없지. 내가 할 얘기는 일본에서 있던 일인데 어떤 남자가 살던 곳이 시골이었는데 초등학생 때 봄방학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서 죽순을 캐는 게 일과였대. 근데 죽순은 아침에 조금 자란 걸 따지 않으면 생명력이 엄청 강해서 금방 자란다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때를 놓치면 못 단대. 맞아. 그 남자가 여느 때처럼 죽순을 캐는데 위에서 아침 이슬이 뚝뚝 떨어지더래. 그래도 계속 캐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형이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래. 그래서 남자가 위를 봤는데 회사원이 목을 매달고 죽어 있었다는 거야. 자살인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경찰이 조사 끝에 자살이 아니라 사고사라고 결론이 났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만취한 회사원이 대나무산에서 소변을 보고 그대로 잠이 들었대. 근데 죽순에 넥타이가 걸린 채로 쑥쑥 자라면서 위까지 끌고 간 거래. 와, 예, 참고로 죽순은 하루에 1m가 넘게 자라기도 한대. 그래서 남자는 밤새 죽순이 자라면서 목이 매달려서 죽은 거래. 와, 영희보다 더 크네. 뭐라 했냐? 야, 또 살아. 또 하나 해줄까? 또 하나 해줘.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지인이 구하는 원룸마다 귀신이 붙어 있었다는 그런 얘긴데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대. 지인은 기가 센 것도 아니고 무당 집안 사람도 아니고 영적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대. 근데 구하는 원룸마다 하나같이 귀신이 붙어 있더래. 첫 번째 원룸은 밤마다 시커멓게 웃고 있는 귀신이 화장실에서 엉금엉금 기어나왔고
두 번째 원룸은 밤마다 천장 모서리에서 고양이 귀신이 몸 위로 뛰어내려서 가위에 눌렸고, 세 번째 원룸은 자고 있으면 눈동자에 흰자가 없고 검은 자만 있는 남자 귀신이 발목을 잡고 침대에서 끌어내렸대. 왜 유독 구하는 집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들이 다 궁금해했대. 그렇게 시달리다가 무당한테 찾아갔는데 도대체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러냐고,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혹시 그 집에 벌레가 있냐는 거야. 근데 지인은 자기가 벌레 공포증이 있어서 곤충이랑 곤충은 다 혐오해서 안 나오는 원룸만 골라서 갔다고 했어. 그러니까 무당이 벌레가 없다는 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임을 뜻하는 거래. 지독한 악기가 씌인 집일수록 쥐새끼 한 마리, 벌레 한 마리도 없대. 그래서 벌레들도 악기 씌인 집은 알아서 피해간다고 그러더라? 벌레가 한 마리도 없는 집이라면 매우 비정상적인 집이므로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이 지인이 구했던 원룸은 전부 벌레 한 마리 안 나오는 집이었는데 그게 다 지독한 악기가 씌어서 그랬던 거래. 우리 다 그런 집 좋아하지 않냐고. 그렇죠. 우리 악기 시인 집 좋아하냐고. 악기 쉬임 집 간다. 흉가랑 폐가랑 차이점이 있는 게, 폐가는 그냥 사람이 안 사는 건데 흉가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흉가에는 벌레가 한 마리도 없대. 폐가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집만 골라서 들어갔던 거래. 아, 오늘 계단 너- 무서웠다. 너네 그거 아냐? 뭐? 귀신이 사람 찾는 법. 뭔데? 어떻게 찾는데? 미쳤는데? 길 가다가 노래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냥 술 취한 줄 알고 지나가고 그러잖아. 어. 근데 막 이상하게 부르는 그런 게 있대. 예를 들면 일일이야 일일이야 이렇게 그냥 뒤에 안 부르고 멈췄다가 다시 이 부분만 계속 부르는 거야. 나잖아. 그러면 사람 심리가 야 저 이상한 사람 뒤에 답가 뭔가 불러주고 싶다, 열창하니까 불러주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 응. 근데 그 답가를 부른 사람을 찾아간대. 아, 그래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귀신인 거야? 귀신이 사람을 찾을 때 쓰는 수법이 노래를 부르고 답가해주는 사람을 찾아간대. 릴리리아 하고 니나 아니, 꼭 릴리리아가 아니라 하면은 나 찾아오냐고. 그게 아니라 앞에 부분만 부르는 게 답답해서 답가를 불러주거나 흥얼거리면 내 목소리가 들린 사람인가 하고 쫓아간대. 길가에서 앞으로 노래 절대 안 부른다. 그 부른 사람이 난데? 나도. 사람 노래 쫓아. 아니 끝까지 몰랐냐고. 그리고 끝까지 몰라가지고 중간만 부르. 야, 너 쫓아가라. 너 뒤에 부른 사람. 내가 만든 쿠키만 불렀지. 내가 만든 쿠키 이것만 했지. 너 이거 했지? 너를 위해 보호제까지 했다. 아하. 여기만 했지. 맞아. 귀신이 그거 부르는 것도 정 떨어지긴 할 때. 나 오늘 괴담 말한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무서웠는지 뽑아볼까? 좋아. 어떻게 뽑아? 손가락질해? 손가락 없어. 손가락이. 괴담 킹. 대당 킹을 찾아라. 하나. 둘. 싸서 맞아 방울이 꺾기도 무서웠어. 근데 타차는 뭔가 힐러라서 무서웠어. 내가 괴담 킹이다. 그렇고 축하해, 축하해. 간다. 이제 나머지 구경하고 가자. 그래. 하나에 안 가본 데 가보자. 야, 뒤에도 집 많던데, 저 성도 있고. 공동묘지는 소름 끼쳐서 가기 싫어. 나도. 내가 저기에 영이 영혼을 묻었다. 아니야 야 집까지. 우리 집 갔냐? 다 열어 다 열어. 와. 이 동네 진짜 근데 사람이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어? 우리끼리 놀았는데 아무도 안 왔어. 아무도 그러니까. 없어. 다들 즐기나 봐. 몇 시간 동안 다들 얘기를 했는데. 이태원 간 거 아니야? 아, 우리 여기 나 사원이라서 나침반 안 있다. 했냐고. 나침반 왜 있냐? 길 찾아가. 어? 왜 이렇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여기다. 여기 열었어. 아 와, 이 집 예쁘다. 아니 너가 제일 예쁘단다. 아, 플로팅 하냐? 습관성 플로팅이다. 와.